더 카메라 스쿨 포토샵, 이번 시간에는 선택툴에 대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은 크게 어떤 부분을 선택하고요, 어떤 부분에다가 효과를 집어넣는 두 가지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효과를 적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색깔이 변할 수도 있고요, 입자가 변할 수도 있고 다양한 효과가 있겠죠. 그랬을 때 어떤 특정한 부분만 내가 바뀔 수 있도록 선택을 해줘야 합니다. 선택을 하지 않았을 때는 전체적으로 이미지에 전부 다 효과를 주게 되지만, 내가 특정 부위만 조금 더 밝게, 특정 부위만 조금 더 빨갛게, 이런 식으로 특정 부위를 선택적으로 고르셔서 거기에만 효과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일정 부분을 선택을 하는 그 도구들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파일을 해서 열기를 통해서 챕터 6 초록색 배경의 이 사진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굉장히 복잡한 배경 위에 선명하게 촬영된 이런 병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확대는 컨트롤 마이너스, 그리고 확대는 컨트롤 더하기, 축소는 컨트롤 빼기 버튼이었고요. 컨트롤 더하기를 해서 확대가 되었을 때 화면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가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커서가 손가락 모양으로 바뀌어서요, 스페이스바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움직이고, 클릭 움직이고 해서 화면을 확대해서 그 안에서 움직일 수 있었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이 병을 한번 독립적으로 분리를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병을 선택을 해서 복사를 한다면 이 배경은 없이 이 병만, 딱 제가 원하는 이 병만 모습을 떼어낼 수 있겠죠. 자, 첫 번째로 가장 간단한 선택 도구인 사각형 선택 윤곽 도구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각형 선택 윤곽 도구는 이렇게 네모난 모양의 점선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바로 사각형 툴이 선택이 되고요. 이 툴 위에서 커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양한 옵션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각형뿐만 아니라 원형을 선택할 수도 있죠. 우선 사각형으로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각형 선택 도구를 누르니까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커서가 바뀌었습니다. 십자가 정중앙에 이 점이 점 부분에서부터 이제 선택 도구 영역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때 선택을 할 때는요, 클릭을 한 상태로 손을 떼지 마시고요, 그대로 마우스를 드래그 해 주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내가 드래그하는 모양대로 사각형의 크기가 결정이 됩니다. 자, 크기가 결정됐다고 하셨을 때는 손을 떼어 주시면요, 자, 아까 전에 사각형 모양대로 지금 점선들이 사각형 주변을 움직이고 있죠. 자, 이 점선들이 반짝거리는 이 표시가 바로 이 사각형이 선택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선택된 이 사각형을 한번 복사를 해볼 텐데요.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단축키인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복사 붙여넣기를 할 수도 있고요. 자, 편집에 가면은 복사가 있습니다. 역시 옆에 컨트롤 C라고 단축키가 표시가 되겠죠. 자, 복사 버튼을 누르고요. 복사를 했으면 다시 붙여넣기를 해야겠죠. 자, 붙여넣기 컨트롤 V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붙여넣기를 하니까요, 지금 배경 레이어 위에 아무것도 없다가 복사를 하자 레이어 1이라는 새로운 레이어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옆에 레이어에 눈 버튼이 있는데요, 눈 버튼을 아래 배경 레이어의 눈 버튼을 한번 꺼보겠습니다. 이제 복사가 된 위의 레이어가 보이기 시작하네요. 자, 여기서 맨 위에 있는 커서인 이동 커서, 무브 이동 도구를 누르게 되면 자, 선택된 레이어 1이 화면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배경 레이어의 눈을 한번 켜보면요, 자, 아까랑은 다르게 아까는 완벽하게 똑같은 장소 위에 복사가 되어서 복사가 된지 안 된지 눈치를 못 챘지만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 레이어가 복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복사된 이 사진을 보는데요. 아주 사각형이 정말 날카롭게 복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배경과 이 병을 분리시키고자 했는데 이렇게 사각형 툴로는 섬세하게 주변부까지 다 제거해서 떼어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레이어 잠시 꺼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배경 레이어를 선택하시고요. 사각형 선택 도구에서 위에 보시면 패더라고 있습니다. 패더 0픽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패더는 내가 선택한 이미지의 테두리 부분의 경계가 얼마나 부드러울 것인가 선명할 것인가를 결정해 주는 요소입니다. 자, 말로 설명드리면은 말로 하는 것보다 이미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20픽셀 정도를 엔터를 치고요. 아까처럼 사진을 선택했습니다. 자, 사각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사진을 선택하고요. 자, 복사, 붙여넣기를 했더니 역시 레이어가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자, 첫 번째 레이어랑 어떻게 다를까요? 자, 지금 복사된 레이어입니다. 지금 복사된 레이어 2번은 패더를 20 설정을 하고 만든 레이어죠. 그랬을 때 이 레이어에 새롭게 만들어진 이미지의 테두리 부분이 가장자리 부분이 굉장히 부드러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패더 효과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명하게 이미지를 떼어내고 싶다 했을 때는 처음에 복사 붙여넣기 했을 때 패더 값을 0 주었던 것처럼 이렇게 선명한 이미지를 떼어낼 수도 있고요. 두 번째 패더 값 20을 준 이 부드러운 두 번째 이미지처럼 떼어내실 수도 있습니다. 자, 패더라는 기능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봤고요. 자, 레이어 두 개를 컨트롤 키를 누르면은 레이어가 자, 레이어 1을 선택하면서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레이어 2를 선택하면 레이어 두 개가 한꺼번에 선택이 됩니다. 그랬을 때 얘네들을 클릭, 드래그해서 휴지통에 넣어주시면 삭제가 됩니다. 자, 이번엔 올가미 도구로 한번 이거를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가미 도구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요. 올가미 도구, 다각형 올가미 도구, 자석 올가미 도구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올가미 도구가 있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올가미 도구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가미 도구를 이용해서요. 자, 올가미 도구는 클릭하신 상태에서 손을 떼지 마시고 내가 분리시키고자,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대상의 테두리를 이렇게 마우스를 직접 움직이셔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마우스를 떼시면 처음에 시작했던 자리로 직선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우스를 떼시면 정교하게 선택하실 수 없으니까요. 처음 부분과 만날 때까지 끝까지 마우스를 유지하시다가 마지막 부분에 손을 놔주시면요. 제가 지나왔던 방향대로 지금 병이 선택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역시 복사, 붙여넣기를 하고 배경 레이어를 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사각형 도구로, 사각 선택 도구로 했을 때보다 배경이 훨씬 더 많이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병의 윤곽이 드러나 보이네요. 하지만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요. 내가 원하지 않는 부분까지 울퉁불퉁 이렇게 선이 깔끔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삐뚤빼뚤해서 어느 부분은 병이 잡히지 않았고 어느 부분은 배경이 더 나오기도 했죠. 자, 이렇게 올가미 도구는 한 번에 마우스질 한 번에 다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한 툴입니다. 하지만 빠르게 선택하는 데에서는 아주 효과적인 도구죠. 자, 두 번째 다각형 올가미 도구는요. 내가 클릭을 하고 마우스를 움직이면 방향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여기 위에 올라가서 나 이 정도에서 한 번 더 클릭을 한다면 두 개의 선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클릭할 때마다 각도가 꺾여서 여러 번의 클릭으로 선택을 해줄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그냥 일반 올가미 도구는 선택을 해줬을 때 클릭을 한 번 했으면 끝까지
마우스를 연결을 시켰어야 되는데요. 다각형 올가미 도구는 이렇게 중간중간 클릭을 하면서 방향성을 다시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정교한 툴입니다. 이런 곡선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각형 올가미 도구는 직선으로 선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곡선 부분에서는 여러 번의 클릭을 통해서 약간 부드러운 곡선을 따라가 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선택된 부분을 다시 배경 레이어를 선택하시고요. 복사, 붙여넣기 했더니 레이어 2가 또 생겼습니다. 자, 배경을 끄고 레이어 1과 2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올가미 도구로 선택했던 레이어 1보다 레이어 2, 다각형 도구로 선택했던 레이어 2가 훨씬 더 병의 모양을 정교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곡선 부분에서는 약간 딱딱하게 떨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각형 도구의 특징인데요. 이런 부분은 더 확대하셔서 조금 더 섬세하게 여러 번의 클릭으로 나누어서 한다면 조금 더 부드러운 곡선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알아보실 도구는요. 자, 빠른 선택 도구입니다. 빠른 선택 도구를 클릭을 하시고요. 자, 이미지를 한번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뭔가 동그라미가 생겼습니다. 동그라미에 제가 동그라미 위에서 클릭을 할 건데요. 동그라미가 클릭하고 있는 주변에 비슷한 톤을 가진 주변들을 자동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따라서 굉장히 지금 내가 선택하고 있는 부분이 뒤에 부분과 차이가 많이 난다 했을 때 아주 빠르게 선명하게 선택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몇 번의 클릭으로만 지금 이 병의 많은 부분들이 윤곽이 선택되었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초록색도 같이 포함이 되었네요. 초록색이 포함됐을 때는 이 위에 옵션에서 여기 더하기 말고 빼기를 누르시고요. 정교하게 초록색 부분만 선택을 해주시면 초록색 부분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편집, 복사, 붙여넣기 하시고 배경 레이어 눈을 꺼보시면요. 빠른 시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꽤나 근접하게 형태가 배경과 분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레이어를 지우시고요. 자동 선택 도구도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그 주변에 비슷한 톤들을 가진 톤들을 가진 부분의 경계들을 선택을 해줍니다. 하지만 자동 선택 도구는 이렇게 여러 가지 톤들이 복잡하게 혼재해 있는 상황에서는 많은 클릭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까 자동 선택보다 조금 더 비효율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빠른 자동 선택 도구의 장점은요. 이렇게 뒤에 지금 배경처럼 단일 색상으로 이루어졌을 때 굉장히 빠르게 선택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선택된 부분을 취소를 해 보겠습니다. 선택 해제를 누르시면 선택된 부분이 취소가 되고요. 다시 자동 선택 도구를 통해서 뒤에 부분을 지금 클릭해 주시면 굉장히 빠르게 초록색 부분이 선택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근데 초록색 부분이 선택이 돼야 되는데 회색 부분도 같이 됐죠. 그랬을 경우에는 이렇게 세 번째 선택 영역 빼기를 클릭하시고 초록색이 아닌 이 회색만 클릭해 주시면요. 네, 이렇게 회색이 선택에서 제외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초록색 단일 배경이 굉장히 선택이 깔끔하게 되었습니다. 이 배경이 이렇게 선택이 되었는데 이 배경을 다른 색깔로 바꿔줄 수도 있을까요? 자, 중간쯤에 있는 이 페인트통 도구를 클릭하셔서요. 지금 검은색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다가 페인트통을 클릭하시면 검은색 배경으로 변할 겁니다.
해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배경이 검은색으로 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복잡한 구조들을 처음에 사각형 도구나 올가미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줬더라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 형태는 복잡하긴 하지만 단일한 색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동 선택 도구, 빠른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빠르게 이것들을 선택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른 사진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효과를 주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꺼주시고요. 파일, 열기, 챕터 6-2번 사진을 열었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니까요, 지금 굉장히 직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늘을 조금 밝게 혹은 어둡게 변형을 시켜주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톤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하늘의 밝기만 조절하고 싶다 했을 때는 하늘의 부분만 선택을 해서 톤을 변경시켜주면 되겠죠. 자, 다각형 올가미 도구를 한번 이용해 볼게요. 클릭하시고요. 다각형 올가미 도구를 이렇게 이 벽의 시작 부분에서 마주친 이 부분에서 다시 사진의 바깥쪽에서 하늘까지 함께 선택을 해서 지금 보시면 하늘 부분이 선택이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한 하늘을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미지 조정 곡선을 눌러서 한번 톤을 변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곡선을 한번 올려 볼게요. 하늘만 밝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선택된 부분에만 효과가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땅에는 아무런 효과가 적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미리 보기를 통해서요. before, after, before, after. 땅의 변화는 없습니다. 하늘만 이렇게 색깔이 변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초현실적으로도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조금만 밝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네, 확인을 누르시고, 자, 선택 부분 해제는 선택 해제를 누르시면 이제 선택 부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거를 이용해서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이번에도 역시 다각형 올가미 도구를 이용해서 이 물의 색깔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 방향을 잡아주시고요. 클릭, 다시 방향을 잡고 클릭, 마지막에 클릭 해주시면 네, 물이 선택이 됐죠. 여기서 또 이미지 조정해서 이번엔 색조 채도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도를 한번 올려볼까요? 이게 정확히 물이 좀 파란색이 돌아야 되는데 좀 채도를 올렸더니 이상한 잡색이 끼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색조를 통해서 색깔을 파란색에 가깝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빨갛게 해도 되고요. 자, 이미지의 다른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내가 선택한 부분에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확인을 누르면요. 자, 작업 내역에 들어가서요. 챕터 6-2 JPG를 클릭하시면 처음에 열었던 사진이 보이게 되고요. 맨 마지막에 있는 선택 해제를 누르시면요. 다시 지금까지 작업했던 결과물들이 보이게 됩니다. 자, 처음이랑 원본 상태 그리고 수정 상태, 보정한 상태를 비교를 해서 볼 수 있죠. 중간에 이 건물과 길, 이 부분은 톤이 변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선택 툴을 통해서 선택해줬던 하늘 부분 그리고 이 물 부분만 다른 색깔의 톤으로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일부분에만 효과를 줄 수 있는 선택 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선택되어 있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얼만큼 다양한 효과를 줄 수 있는지, 굉장히 많은 효과를 필터에서, 지금 필터를 잠깐 열어보면요, 굉장히 많은 옵션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들이 선택된 부분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어떤 필터가 사진에서 주로 쓰이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